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 기초 강좌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 강좌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은요, 어댑터 뷰라든지 또는 커스텀 뷰에 대해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컴포넌트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 컴포넌트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뭐 액티비티라는 거 있죠. 이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컴포넌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액티비티 또는 뭐 서비스라든지 또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든지 또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만 뭐 액티비티 또는 뭐 그 서비스라든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정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스텀 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뷰를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 준비하시고요. 예,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예. 자, 일단은 자, 요거를 일단 어댑터 뷰하고 커스텀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뷰 데모라고 할까요? 네, 뷰 데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 그대로 하고요. 예, 넥스트. 자, empty activity 선택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예, 조금 그레이드 동작을 하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지금 빨갛게 에러 표시가 나는데 됐습니다. 먼저 커스텀 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커스텀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해오던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액티비티를 만들 때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요. 우리가 이제 화면 구성을 할 때 앞에서 이제 기초 파트 1에서 화면 구성을 할 때는 XML이라고 하는 그렇죠? 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레이아웃과 같은 화면의 그렇죠? 구성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이렇게 XML 파일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면 이러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만드는데 이때 액티비티 즉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액티비티 만드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점 자바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해서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내용은 커스텀 뷰, 즉 직접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그동안은 XML 레이아웃을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잠깐 그 자바 코드로 그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법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뷰들을 그쵸 뭐 생성을 해서 작업을 했었죠. 그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뷰 클래스를 일단은 상속을 받습니다.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든 해당 그 자바 파일을 가지고 커스텀 뷰를 만드는 거죠. 커스텀 뷰, 커스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커스텀 뷰죠. 우리가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자바 코드로 뷰를 만들어요. 커스텀 뷰.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자바 코드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방법과 약간 비슷하죠. 커스텀 뷰. 자,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로 만든 뷰를 커스텀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뷰를 액티비티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 액티비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액티비티에 적용을 하는 건데 잠깐 그래서 자바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액티비티 파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XML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던 방법 대신에 우리가 직접 커스텀 뷰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때 이 커스텀 뷰를 만들면서 그래픽 객체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도형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러한 그 자바의 그 클래스 중에 에, 그 도형을 그릴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API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해당 이 패키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시고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XML 레이아웃을 이용했는데 이제 자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커스텀 뷰로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요 커스텀은 그 대신에 뷰를 받는 거죠. 뷰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extend 그래서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뷰 클래스가 잘 안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이게 이제 컨텐트에 있습니다. 컨텐트에 뷰 클래스를 이게 컨텐트가 아닌가요? 컨텐트가 뷰 클래스는 뷰에 있죠. 뷰에 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겠죠. 오버라이딩 생성자도 만들고 오버라이딩을 일단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게 잘못 컴스텀이 아니라 커스텀이죠. 리팩터님에서 STOM 커스텀 팩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해주시고요. 생성자를 하나 만드시는데 컨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많네요. Alt 엔터 눌러주시고요. 생성자를 하나 텍스트에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액티비티를 볼게요. 자, 액티비티 메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이제 화면의 구성을 화면 구성 작업을 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set 컨텐트 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불러왔었죠. 화면 구성. 근데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요 구조는 set 컨텐트 뷰는 액티비티 메인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set content view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단 요 값을 널로 좀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일단 필요가 일단 요 액티비티 메인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뷰를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을 시킬 겁니다. 그걸 대입시킬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슈퍼 컨텍트에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on draw라고 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뷰에서는 on draw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뷰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메소드가 on dra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protected void에서 자 on draw에서 캔버스 캔버스 객체라는 게 있죠. 캔버스는 이제 그래픽 객체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픽스 패키지 안에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치 이제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에 도화지를 놓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도화지대로 화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이걸 한번 화면에다 직접 도용을 일단 그래픽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자 캔버스에다가 칼라를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도화지에다 그냥 칼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칼라 블루도 있고 자 일단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에 도화지에다가 노란색을 다 입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 도화지를 어떻게 보면 가져오겠다, 그리겠다. 온드로우는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 뭐 지금 현재 커스텀 요 뷰예요. 우리가 만든 뷰입니다. 요 뷰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캔버스 드로우 컬러 해가지고 그림을 색깔을 칠했어요. 옐로우로.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우리가 가져온 이 커스텀을 갖다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커스텀 객체를 생성을 먼저 해서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커스텀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커스텀 객체는 지금 같은 패키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커스텀 그냥 따로 패키지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그냥 이렇게 뉴만 해주시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객체를 만드시는데 항상 뷰를 만들 때는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야 돼요. 컨텍스트 그쵸? 컨텍스트 객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 객체가 해당 메인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컨텍스트를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메인 액티비티 thi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액티비티 자체가 액티비티가 지금 앱 여기서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그랬죠. 앱 컴팻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고 있죠. 근데 액티비티는
이 컨텍스트 객체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자체가 컨텍스트를 상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this라고 해주시면 돼요. this라고 해주시면 예, 현재의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상태에서 커스텀 이 뷰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액티비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 액티비티 그 상태 정보를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에서 뷰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스텀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커스텀 객체를 여기다가 set content view에다가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요 클래스 요거를 컨텐트 뷰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좀 테스트를 하면서 에뮬레이터를 몇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OX API, API 23으로 우리가 마시멜로로 했죠. 이걸 한번 적용을 해서 화면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C에서 에러가 났네요. 아니죠. 예. 자,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요 에뮬레이터는 이제 상당히 좀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요 에뮬레이터 띄우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빨라진 겁니다. 특히 이제 마시멜로 버전 같은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죠. 예전에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많이 빨라진 거고요. 그리고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더 이 부팅 속도가 빨라져서 좀 그나마 좀 빠른 편입니다. 루리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요 AV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 놓으면 일단은 끄지 않는 게 좋아요. 끄지 않고 학습하실 때는 계속 실행시켜 놓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빨리 뜬 편이죠. 예, 자,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일단 이 캔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는 몇 가지 이제 도형을 좀 그려볼게요. 뭐 이제 뭐 선을 그린다든지, 또는 원을 그린다든지, 또는 어,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비트맵 객체도 한번 불러오고, 즉 이미지를 커스텀 뷰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 자체에서 XML을 이용하지 않고 불러오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자, 요 이제 셋 컨텐트 뷰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XML 파일을 불러와서 그런 화면에 적용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렇죠?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뷰, 뷰를 이용을 해서 뷰 클래스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꽤 오래 걸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음, 일단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어, 제가 이거 좀 다시 AVG를 좀 다시 설치를 해서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설치를 해서 한번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리런을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마이뷰 데모 해가지고 이와 같이 캔버스가 노란색으로 어, 자 이렇게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힘드네요.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노란색이 색칠해져 있는 그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커스텀에서 어, 캔버스 자체를 컬러를 옐로우로 해가지고 드로우 컬러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커스텀이라고 하는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그대로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페인트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ew 페인트 해주시고, 일단 페인트 객체를 불러오기 위해서 Alt 엔터. 그래픽스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역시 이 페인트 객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인트는 이제 그리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페인트 객체에다가 어, 컬러를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정을 해 놓고 해당 그 페인트를 객체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셋 컬러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셋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컬러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컬러 객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페인트 자체를 어, 이제 대문자로 적어야 될 겁니다. 블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루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레드로 하셔도 되고요. 컬러를 이렇게 페인트에다가 컬러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원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컬러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색깔을 한번 컬러가 죄송합니다. 드로우 서클이 되는 거죠. 드로우 서클 해가지고 어, 서클은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릴 때는 어, 일단은 그 해당 위치 그 캔버스 자체에서 어느 위치에다 그림을 그릴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 하나를 여기다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그 지름을 구해야 되죠. 원을 그릴 땐 지름이 있어야 돼요. 해당 요 지름을 이용을 해서 어, 이제 원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돼.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여기가 지름이 되겠죠? 그 지름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려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좌표를 구하고요. 해당 요 좌표를 구하고 원을 그리기 위한 요 지름 값을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원을 그릴 때 컬러는 우리가 레드로 선택을 해놨죠. 그럼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표 값을 구하는데 뭐 좌표 값은 뭐 120에 120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름은 예를 들면 지름은 100으로 해볼까요? 100 구하고 그 다음에 컬러 여기서 이제 페인트 객체 선택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널 페인트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은 페인트 우리가 지정한 페인트 객체를 여기다 넣어서 어,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 시작 x좌표, y좌표 값이 된다 보시면 돼요. x와 y좌표 값.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도화지에다가 지금 빨간색 원을 그리는 그런 효과가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려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뭐 위치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하면 500 해주고 원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뭐 300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네,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을 뭐 또 하나 그려볼까요? 뭐 원을 위치에다가 이번에는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자 캔버스에다가 그리는 거니까 드로우 서클에서 이번에는 위치값 그 아래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 500으로 두고 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y좌표 값은 아래에다 그려야 되니까 8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은 좀 작게 페인트 그 대신 컬러는 좀 다른 컬러로 적용을 해볼까요? 예, 컬러는 페인트 객체를 여기다 또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페인트 셋 컬러 해주시고 컬러 객체를 이용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죠. 시안도 있고 다크 그레이 그린도 있고요. 마젠타 그린으로 해볼까요? 네. 그린으로 해서 초록색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초록색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컬러를 적용을 해서 그려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도형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 부분은 주석처럼 해놓고요.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럼 사각형을 그리려면은 캔버스에다가 사각형 드로우 렉탱글이라는 의미에서 렉탱글이 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드로우 렉 그러면 우선 위치값 설정을 해줘야 되죠. x는 500에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 아래에다가 그려줍니다. 근데 요거는 어, 그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좌표값을 잡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심점이잖아요. 근데 에, 드로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냐면 잡을 때 요 첫 번째 좌표값 요 꼭지점 값하고 마지막 꼭지점 값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에 100이면 여기가 뭐 300에 400에 200이다. XY 좌표값이죠. 그래서 여기 시작 위치값, 그 다음에 요거는 끝에, 오른쪽 끝에 모서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 100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400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는 300이 되는 거죠. 300. 그 다음에 y좌표값 100에서 y좌표값 200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뭐 10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 위치와 끝 좌표값 오른쪽 아래 모서리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500에 800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약간 이렇게 200에 놓고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역시 200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끝에 좌표값 이거는 600 6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800으로 놓으면 사각형이 생기겠죠. 아니면 뭐 좀 더 작게 500으로 하게 되면 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칼라는 페인트로 해가지고 뭐 지정한 페인트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객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인트 칼라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색 칼라점 그린으로 해가지고 초록색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 200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 사각형을 예를 들면 도형을 뭐 도형과 사각형이 있으면 뭐 사각형에다가 뭐 알파 값을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칼라를 적용을 할 때 여기 그린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도 일단 어떻게 또 적용할 수가 있냐면 페인트 셋 칼라 해서 직접 여기다가 16진수 값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x 해가지고 16진수로 표시할 때는 네 자리 값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800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RGB니까 그쵸? 그래서 80 요거는 R이니까 빨간색이죠. 그린 그 다음에 RGB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식진수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투명 값을 나타내니까 알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제 반투명하게 돼가지고 밑에 있는 도형이 보이게 되죠. 아니면 이거를 샵을 넣어서 샵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8 0F 0 되나요? 아, 이거 안 되네요. 16진수 값으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0x 16진수 값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투명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면 되나요? 더 투명해지나요? A로 하고 0F0 하게 되면 실행을 해서 보면 거의 안 보이나요? A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러면 90FG RGB니까 두 자리씩 안 끊어서 그런가요? A
A에서 예, 여기 두 자씩 그려야겠네요. 제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AA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예, 예를 들어서 C로 해볼까요? C로 하면 투명도가 더 진해지네요. 그쵸? 낮춰야 되겠네요. 그쵸? 3, 3 하게 되면 훨씬 더 투명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투명도 조절은 예, 낮춰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알파 값을 낮춰야지만 더 투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라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캔버스에서 드로우 라인 선택을 하고요. 드로우 라인 같은 경우는 출발 값하고 예를 들면 100에서 출발 위치 값 200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길이 값이 아니라 이것도 끝 지점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끝 지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거를 끝 지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예를 들면 끝 지점은 800에 800으로 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페인트 객체가 필요합니다. 페인트는 페인트 셋 컬러를 지정을 하고요. 자, 컬러는 블루로 해볼까요? 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선이 하나가 예, 좀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예, 이렇게요. 선 하나 그려봤습니다. 뭐 이제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점을 찍는 거는 드로우 포인트 해주시면 돼요. 그 좌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드로우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지금은 이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칼라.점 레드 해가지고 점 드로우 드로우 포인트죠. 예, 드로우 포인트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900에 900 지점에서 페인트 지정을 하면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00이 200이니까 한 뭐 이쯤에 찍혀 있겠죠? 화면을 키워볼까요? 보입니까?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점을 찍는데 점이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900, 900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원으로 표시를 하면 드로우 서클을 이용을 해서 요거는 첫 지점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구하면 되죠. 예, 드로우 서클에서 반지름을 예를 들면 좀 작게 해가지고 한 10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좀 보이기는 하겠죠. 여기에 찍혀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로우 포인트 하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찍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커스텀 뷰를 만들어 봤는데 이 시간에 이제 좀 더
점과 선 그리고 면을 그리는 방법을 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맵을 불러오고 뭐 패턴을 그린다든지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